미친 액션과 독특한 암살자들의 세계관으로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존윅 시리즈. 이번에는 키아누 리브스가 아닌 여자 존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픽투픽 예고편 분석, 존윅 유니버스의 스핀오프 영화 발레리나. Looks like you already have.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예고편은 비 묻은 한 여자아이가 오르골을 내려다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며 이웃과 한 남자가 아이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Do you like to dance? I know a school where they teach dances. I could take you there if you'd like. 이 남자의 정체는 존윅 시리즈 하면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는 킬러들의 휴식 공간인 컨티넨탈의 지배인 윈스턴입니다. Two rules that cannot be broken, Jonathan. No blood on continental grounds and every marker must be honored. 그가 운영하는 컨티넨탈 호텔은 킬러들만의 화폐인 금화를 지불하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존윅의 슈트는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최고급 방탄 슈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소믈리에가 엄선한 최고급 무기까지 자신의 암살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Dessert. Dessert. The finest cutlery. All freshly stoned. 예를 들자면 게임 속 마을 또는 영화 콘스탄틴에서 등장했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의 룰은 단 한 가지, 그 누구도 호텔 안에서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만약 이 룰을 어길 시에는 Miss Perkins, your membership to the Continental has been by thine own hand revoked. 이렇게 처분되고 맙니다. 킬러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가 굳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건 이 아이가 바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자 여자 존윅이 될 아이이며 평범하지 않은 출생의 비밀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이브 마카로로 이 아이가 여자 존윅이 된 이유는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They killed my father. 그로 유추해 보건대 이브가 앉아있는 곳은 기차역이지만 주변에 경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는 부모님의 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그녀가 방금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윈스턴이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려 하는데요. 이 장면을 분석해보자면 윈스턴은 이브의 부모님과 연이 있기에 고아가 된 그녀를 걷어준 것으로 보이죠. 이브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된 이유와 윈스턴과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간 곳은 바로 존윅이 몸담았던 강력한 조직 루스카 로마입니다. 더 디렉터가 이끄는 러시아계 마피아 조직 루스카 로마는 주로 발레와 레슬링을 기반으로 하는 암살자를 훈련하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존윅 3 파라벨룸에서 처음 등장하며 존윅 세계관에서의 절대 권력인 하이테블의 위협 속에서도 존윅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You are bound, and I am oath.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윈스턴이 주인공을 여기에 데려다준 이유는 바로 복수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그녀를 발레리나 암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마블의 블랙 위도우도 그렇고 미디어에선 여성 암살자를 표현할 때 왜 발레리나로 설정할까요? 그건 발레리나가 우아하고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발레는 온몸을 발끝으로 지탱하고 세워야 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강도 운동이며 발레리나에게 차였다가 내장이 파열됐다는 썰이 돌 정도로 보기에는 달리 아주 무서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성 암살자를 발레리나로 그리는 것이며 이번 영화의 제목이 발레리나인 이유 역시 우아하고 날렵한 여성 액션 장면이 그려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존윅 시리즈 하면 바로 이 액션이 떠오르죠. 총기와 무술을 결합한 스타일리시한 액션, 건프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와 무술, 그리고 동물까지 활용하며 현대 액션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윅 세계관을 그대로 계승한 이번 발레리나 역시 스타일리시한 액션 장면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녀는 발레는 기본이며 복싱, 유도, 사격 등 다양한 암살 스킬을 연마하는 장면들과 함께 콘티넨탈에서 금화를 지불하고 무기를 고르는 장면으로 보아 그녀는 어엿한 암살자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예고편 속 장면들을 통해 존윅 못지않은 액션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혹적인 드레스를 입고 존윅의 트레이드마크인 건프를 이용해 남성과 싸우는 장면을 시작으로 나이프와 스케이트, 날을 활용한 액션, 남성과의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도 팔꺾기 기술, 입에 수류탄을 물려 터뜨려버리기, 그리고 적이 화염 방사기를 공격해오자 물을 이용한 액션 등 존윅 시리즈다운 스타일리시한 액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앞서 말했듯 존윅 유니버스의 스핀오프 작품이기에 과연 어떻게 존윅과 연결지을지,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킬지가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는데요.
우선 이번 영화가 조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예고편에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조닉 3에서 조닉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더 디렉터를 찾아갔을 때의 장면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영화의 시점은 조닉 3, 4와 사이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이브 마카로가 이 당시 조닉을 목격했으며 그와 처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이 장면이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디어 당시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이브의 대사를 조닉이 대답해주는 장면을 통해 키아누 리브스가 카메오로 깜짝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How do I start doing what you do? Looks like you already have. 이를 통해 킬러들의 킬러 바바야가라고 불리는 조닉이 이브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잘하면 함께 싸우는 장면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고편 속 이 장면은 이번 영화가 조닉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팬들에게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닉 유니버스는 이번 영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킬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조닉 유니버스는 독특한 암살자들의 세계를 그려내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을 남긴 채 마지막 4편을 끝으로 아쉽게도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전작의 떡밥들이 이번 영화를 통해 공개되거나 설정을 더 강화시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죠.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떡밥으로는 조닉 세계관에서의 철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I've been in service for over 40 years. Under the table, serving the table. Everything is under the table. 12명 소수로 구성된 아이테이블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 I will be of service. Very well, my son. Cast aside your weakness and reaffirm your fealty to the table. 이들의 기원과 이들은 누구인가? 조닉 3 파라벨룸에서의 조닉은 아이테이블에게 쫓기자 디렉터를 찾아가 티켓을 건네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사용된 티켓은 매우 중요한 떡밥 중 하나로 존의 과거가 담긴 물건이자 십자가 모양은 마치 게임의 라이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 티켓을 존이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이브 역시 루카스 로마 출신이기에 그녀 또한 티켓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어쩌면 이번 영화에서 이 티켓의 기원과 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설정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것은 루카스 로마, 노숙자로 위장한 조직원들이 속한 바우어리 패밀리, I am the Bowery! 제로가 이끄는 닌자들, 하이테이블의 친위대 등을 비롯한 새로운 특색을 가진 조직들과 암살자들이 따라야 하는 또 다른 규율. Under the old laws, only one can survive. You both understand that? 그리고 3편에서는 모로코, 4편에서는 일본의 콘티넨탈이 등장해 새로움을 주었었죠. 이번 영화가 체코 프라하에서 촬영된 만큼 새로운 콘티넨탈의 등장 등으로 사람들이 좋아했던 요소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번 발레리나도 성공한다면 동양인 암살자를 주인공으로 한 또 다른 스피노프 영화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인 조닉, 윈스턴, 디렉터뿐만 아니라 전작에 이어 호텔 관리인 카론 역시 등장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로는 이번 영화의 빌런으로 추정되고 있는 파인, 이름으로 보아 하이테이블과 관련이 있는 캐릭터 같죠. 챈슬러, 이브의 교관 노기,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액션 장인 정동이 직접 출연한다고 하니 이번 영화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여담으로 카론을 연기한 배우 랜스 레딕이 사망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번 작품이 그의 유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개를 죽이고 차를 훔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 조직을 나홀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개연성이 1도 없는 이야기와 저예산 제작비로 B급 영화에서 출발했지만 보시다시피 내놨다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여 B급에서 A급 반열에 올라선 조닉. 과연 이번에도 조닉은 스피노프 시리즈마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전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나디 아르마스는 영화 블론드에서 마릴린 먼로와 나이브스 아웃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은 물론 007, 고스팅, 그리고 그레이맨까지 액션 연기까지 인정을 받은 배우이며 키아누 리브스와는 이 영화를 통해 이미 호흡을 맞춰본 적까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기력과 미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여자 조직 발레리나 기대도 되겠죠? 오늘의 예고편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